2018년부터 상장사의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인증 방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는 등 신외부 감사법이 도입이 됐죠.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2020년부터 관련법이 적용됐지만 2,200억 원대 횡령 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내부 통제가 근본 원인으로 꼽히지만 외부 감사인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사태를 집중 진단하는 두 번째 순서,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기 시작한 오스템 임플란트. 당시 외부감사인인 삼더회계법인은 오스템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금 담당 직원 2명 이상이 해야 할 거래 기록과 거래 승인, 자산의 보관을 독자적으로 담당했지만 내부 통제에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 겁니다. 지난해 외부감사인이 보수료가 더 싼 인더회계법인으로 바뀌고 바로 직후인 3월부터 모두 2,200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터졌지만 아무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보통 연말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기 중 벌어지는 횡령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분반기 보고서에 대해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을 얘기하기 전에도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감사인이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회계법인은 적어도 2021년도에 신규 선임이 됐다고 해도 2021년도 3분기, 2021년도 반기, 2021년도 3분기 재무제표는 이미 검토가 끝났을 거거든요. 그 세 번의 검토 과정에서 전혀 어떤 낌새가 안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내부 직원이 잔액을 위조해도 이를 걸러내지 못할 만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겁니다. 잔액 위조와 같은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선 외부 감사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잔액 확인을 요청하는 등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회사 내부의 상금 감사들이 하는데도 잔액 증명 가지고 안 되고 은행 직접 조회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외부 감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직원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이렉트로 외부 감사인도 그냥 분석 검토하는 절차로만 그치지 말고 요는 해야 된다. 신외부감사법의 도입으로 재무 업무 전반의 내부 통제를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년까지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 모든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방안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